네,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는데요. 전기 대비 0.9%의 성장, 시장에서 비관적인 쪽은 0.4에서 0.5%를 예측했는데 그것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죠. 지난 4분기와 똑같은 성장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1시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560선을 돌파해준 코스닥 지수가 오늘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갈지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조금 더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시 구간의 삼성전기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131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로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삼성전기의 주가는 0.3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으로 95,800원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 8인의 투자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낙폭과대 산업소재주 반등의 영역이다. 서정훈 전문가 코스닥 강세 지속, IT 종목 중심의 매매 대응. 한규수 전문가, 2분기 실적 호전, 중소형주에 집중하라. 김형용 전문가, 경기 부양 기대 심리, 추가 상승 시도 지속.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1940선 확인 대응. 김대복 전문가, 1945와 565 영역, 현금 비중 늘려가는 영역이다. 금산 전문가, 중심선 돌파, 1960선까지는 트레이딩 구간. 부자기미 전문가, 21선 돌파 여부에 무게 두면서 낙폭주 연속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 호전되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잘 지켜보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도 이제는 조금씩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언급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찬입니다. 네, 1940선 확인 대응하자라고 했는데요. 일단 1분기 GDP 속보치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꾸려갈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1분기 GDP 속보치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예상치, 이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었죠. 작년 3분기 국내 경기가 저점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에 좀 무게를 좀 실어주는 그런 반등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분기에서 어떤 연속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정부와 그다음에 한은에서의 어떤 입장차를 또 차이가 나는 입장차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동향이지 않았나라고도 일단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요. 일단 두 번째로 1940선의 확인 대응은 하락하는 20선의 기울기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는 1913선 매수 신호 발생 이후에 1940선에서의 추가적인 중기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단기 매도 신호 전환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림길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고 매도 신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잠시 하락하는 중기 이평선의 무게를 일단 소화하는 그런 횡보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조금 좀 중점적인 사항들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은 확인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눌림목 관점에 들어오면은 신규 매수나 또는 추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쯤 되면 윈도우 드레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보다 재미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도 조금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지는 그런 동향들이 좀 있고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어떤 수급 흐름도 연속성을 좀 띠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0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심선 돌파다. 1960선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잡고 계신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전략도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코스피를 한번 제가 봐드리면은 최근 4일 동안에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 쇼크를 줬던 GS건설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런 사태들이 다소 좀 진정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판단일 수 있지만은 파동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반등 마디의 크기와 고점에 따라서 추세적 변화를 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 지금 120일 우리가 입병선이라고 하는 경기선이라고 하는 1960선까지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지가 관건이고요. 다만 이제 1960포인트 근접하더라도 이후에 눌림목 과정이 반드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수렴이 필요하다. 아직은 역별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동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달력적인 그런 지수 움직임을 지금 자리에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반등의 시도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5월 입병선과 20일 입병선의 그런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엔조 기조는 여전히 지금 위협적이지만 그 밖에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고 수급이 좀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가된 종목의 수익이 터지는 그런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1960포인트 딱 근접하면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문제는 또 코스닥인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예측하는 쪽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코스닥의 종목들 잡아야 될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빔밥을 우리가 만들 때 비빔밥에 들어가는 게 밥도 들어가고요, 나물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과 수급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특화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지수보다는 코스닥은 특화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동안은 종목들 언급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혹시 언급해 주실 종목 있으신가요? 네, 특히 이제 좀 특화된 종목 중에서 IT 종목군 중에서요, 코스피 소행주 중에서 K시텍 같은 종목은 상당히 재무구조도 우량하거든요. 이 K시텍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저는 바이오 종목을 딱 보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바이오 종목이 바이오랜드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 코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상당히 수급이 좋고 실적도 뛰어난 종목이고, 그 다음 제가 코스피 또 소행주 중에서 화학업종 중에서 실적이 뛰어난 종목 중에서 하나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